마크는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할머니 댁에 들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 기이한 분이었어요. 집에 오는 사람은 먼저 수수께끼를 풀어야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마크에게 종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Little little late late. 아주 조금 너무 늦었다. 조안나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요. 한밤중에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폐가에 가야 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미친 과학자가 그 건물을 연구실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조안나가 음침한 큰 건물에 온 것은 새벽 3시쯤이었어요. 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어두운 복도를 보았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켰고 조안나는 실험실 가운을 입은 괴상하게 생긴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조안나를 응시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크 박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라고 조안나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냈나요? 비록 과학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긴 했지만 그림자가 없었어요. 홀로그램이었어요. 한 번은 댄스 스튜디오 주인이 바닥에 쓰러진 강사 딜런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딜런의 머리를 때린 것 같았어요. 주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댄스 스튜디오 직원들과 방문객을 신문했고 3명의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단골인 클로이는 며칠 동안 스튜디오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을 쉬면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며 보냈어요. 다른 강사 이던은 경찰에게 친구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딜런이 출근하기 전에 스튜디오를 떠났다고 했어요. 딜런의 여자친구인 라일라는 그날 아침 싸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친한 친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공격의 배우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냈습니다. 클로이였어요. 해변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태닝한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제나와 앨리스는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나는 아들이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앨리스의 아이들은 그녀가 셀카를 찍는 동안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엄마들 중 한 명은 똑똑하지 않은데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앨리스예요. 그녀의 아이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얼음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제나는 아들과 매우 가까이 있어서 그를 보호할 수 있어요. 존슨 가족과 스미스 가족은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슨 부부는 아이가 고양이 사료 근처에 있는 동안 영화를 보느라 바쁩니다. 스미스 씨 가족은 아기가 지렁이에 가까이 있는 동안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위험에 빠진 아이는 누구인가요? 스미스 가족의 아기. 지렁이는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박테리아가 많아요. 2명의 여행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일하다가 잠들었어요. 셀리는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마크는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결정이 현명하지 못한가요? 셀리요. 조종사 한 명이 잠들면 부조종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에서 잠이 드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해요. 필립과 다이앤은 수영하러 갔습니다. 다이앤은 서퍼가 되는 연습을 하고 싶어하고 필립은 호수에서 쉬고 싶어합니다. 둘 중 하나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필립입니다. 표지판에는 물에 악어가 들끓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다이앤은 폭풍이 부는 동안 큰 파도 속에서 쉽게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션과 매기는 오후 산책을 갔습니다.
매기는 쇼핑을 마치고 숲 사이로 지름길을 통해 가고 있었고 션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공원에 갔습니다. 둘 다 끊어진 다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누가 빠질까요? 매기, 션은 하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몇 센티 앞에 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매기는 정신이 산만해져서 땅바닥을 보는 대신 똑바로 앞을 보고 있어요. 수잔과 에이프릴은 딸들과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잔은 딸을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다가오고 있고 그녀는 셀카를 찍고 있어요. 에이프릴은 아기를 욕조에 넣고 아기를 쳐다보지 않고 셀카를 찍고 있어요. 어느 엄마가 똑똑하지 못한가요? 수잔이요. 수잔의 딸은 위험한 날씨에 노출되어 있지만 에이프릴은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면 딸을 붙잡을 수 있어요. 카밀라는 지중해를 여행하는 호화 요트 크루즈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값비싼 반지를 모두 도둑맞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장에게 달려가 보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승무원과 손님들을 신문했고 3명의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선원 마테오는 아침 다이빙을 위해 스쿠버 장비를 다시 채우느라 너무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사 앤드류는 다음 주 메뉴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고요. 그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승객인 스텔라는 전날 다이빙을 한 뒤 기진맥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선장이 질문하러 왔을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몇 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본 후에 선장은 누가 보석을 가져갔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마테오였어요. 그는 스쿠버 장비를 다시 채웠다고 했지만 산소 탱크는 여전히 제로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기 회사의 CEO인 마크는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분 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더니 형사인 친구 루카스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사가 도착했을 때 마크는 매우 중요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그의 컴퓨터에서 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에 접근했던 사람이 3명 있었고 루카스는 그들 모두에게 질문을 했어요. 회계사인 앨리스는 탐정에게 컴퓨터가 정지됐었다고 말했습니다. 키보드에 몇 개의 키를 눌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IT 전문가인 로건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을 뿐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 에블린은 로건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한 일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것뿐이었어요. 루카스는 컴퓨터와 그 주변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사건을 해결했어요. 순식간에 그는 누가 파일을 삭제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키보드에는 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앨리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죠. 엠마는 어린 시절부터 무도의 여왕이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엠마는 인기 있었고 똑똑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엠마는 인스타그램에 시상식을 생중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행사가 열리고 있는 학교 체육관엔 와이파이나 통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엠마는 처음에 실망했지만 곧 무도의 MC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이제 무도의 왕과 왕비가 누구인지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투표용지가 든 상자는 어디 있죠? 누군가가 그 상자를 가지고 가서 모든 표를 학교 수영장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표를 세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4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어요. 에바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춤을 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는 전화를 받기 위해 1, 2분 동안 체육관 밖에 나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왔고 계속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라이자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보고 싸웠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우는 것을 누가 볼까봐 체육관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이드는 그날 밤 넥타이를 잃어버려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넥타이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스티브가 거짓말쟁입니다. 실내에서 통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러 체육관을 나갈 수 없었어요. 숨바꼭질. 마이클은 친구들을 자기 집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먹고 춤춘 후에 젊은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부탁한 곳은 삼촌의 서재였어요. 마이클이 설명하길 삼촌이 괴짜이고 그의 방엔 온갖 덫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다니엘은 적당한 숨을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눈에 띄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등 뒤로 닫히고 자물쇠가 찰칵찰칵 소리를 낸 뒤에야 그는 마이클의 경고가 기억났어요. 그가 들어온 문에는 문자가 적힌 비밀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게 종이 쪽지인가요? 집어넣은 종이엔 4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659. 다니엘은 잠시 생각하다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코드는 4숫자의 첫 번째 알파벳 글자였어요. OSFN. 소금물로 가득 찬 3개의 큰 탱크가 있는 방으로 끌려갑니다. 그중 하나에 5분 동안 있어야 합니다. 생물학자는 만약 살아서 나온다면 여러분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탱크에는 6마리의 백상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70마리의 피라냐가 있습니다. 마지막 탱크는 위험한 상자 해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탱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탱크입니다. 피라냐는 민물고기입니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북극 탐험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항해할 때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물속으로 떨어져서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선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할까요?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배를 멈추고 가만히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파도에 부딪힐 때 파도 쪽으로 기댑니다. 파도에 몸을 기대는 것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배를 전복시킬 거예요.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6분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단 2분이면 물이 천장에 닿을 거예요. 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이 있어요. 나뭇가지, 빨대, 양동이. 어느 물건이 시간을 벌어줄까요? 양동이를 뒤집어서 머리에 쓰면 공기방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캠핑을 하던 중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성난 갈색곰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달립니다. 땅에 엎드려 의식이 없는 척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땅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곰이 여러분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올리버는 몹시 추운 북극에 갇혀 있습니다. 데이빗은 옷도 없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정답은 데이빗입니다. 추운 날씨는 올리버를 떨게 합니다. 근육이 매우 빠르게 수축되고 이완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데이빗은 햇볕에서 빠르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울창한 정글 속을 걷다가 독사에게 다리를 물립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입으로 독을 짜냅니다. 상처 부위를 물과 천으로 씻습니다. 셔츠 조각으로 다리를 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리를 묶는 것은 독이 몸의 나머지 부분에 퍼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헤일리는 주요 기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얻은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빛이 작게 나는 간판이 있는 어두운 방뿐이었죠. 난 항상 이런 일을 겪는다니까. 그녀가 그 간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뒤에 있는 전기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에 버튼이 5개 달려있는 테이블을 보게 됩니다. 농담이고 3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속일 수가 없네요. 벽에 붙은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뿐. 만약 첫 번째 버튼을 누른다면 그녀 앞에 3개의 문이 더 열릴 겁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세 번째 버튼은 뒤의 문을 50대 50으로 잠기게 하거나 열리게 할 겁니다. 그녀는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두 번째 버튼이죠. 전기가 나간다면 뒤에 있는 문이 열릴 거고 그녀는 자유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회사와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죠. 빌리가 친구들과 하룻밤 외출을 한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가 그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빌리는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보게 됩니다.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더니 문이 그의 뒤에서 잠겼습니다. 늘 그렇듯 3개의 문이 빌리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출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뜨거운 용암이 있어요. 만약 두 번째 문을 연다면 4.5m의 배고픈 악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어 있죠. 탈출하려면 어떤 문을 골라야 할까요? 빌리는 얼음 덩어리가 있는 세 번째 문을 골라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하면 됩니다. 빌리가 도시락을 든든하게 쌓았길 바라요. 마이크의 예상치 못한 하이킹. 어느 날 마이크는 흥미진진한 하이킹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텐트를 펼칠 편안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을 걸었어요. 새벽 1시에 텐트 지붕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는 밖으로 나가 거대한 번개가 다가오는 걸 보게 됐어요. 마이크에게는 3가지 선택권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 그를 지켜줄 수 있죠. 1. 언덕을 내려가 바위 투성이 평지로 간다. 2. 산 꼭대기로 더 높이 올라간다. 3. 숲을 향해 간다. 어떤 쪽이 가장 안전할까요? 바위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해요. 번개 폭풍이 몰아칠 때 더 높이 가는 건 위험합니다. 또 번개가 항상 나무에 내리치니까 숲도 피해야 하죠. 아마존에서 인물을 띠고 있는 자연을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정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물은 충분히 있었지만 간식이 떨어졌습니다. 운 좋게도 오래된 피크닉 바구니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안에는 그가 먹을 수 있는 3가지 음식이 있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꿀이 든 단지, 삶은 계란, 그리고 샌드위치.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7초 안에 결정하세요. 꿀입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죠. 한 번은 교도관이 우연히 아주 불안한 소문을 엿들었습니다. 누군가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교도관은 감시 카메라의 모든 영상을 보고 2명의 여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직 보디빌더였고 근육질에 짧은 머리였고 문신이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고 가끔 감방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여러 번 본 후 교도관은 어느 여자가 탈출할 계획인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두 번째 죄수입니다. 그녀의 빵에는 파일이 있어요. 금속 막대를 자르는 데 사용할 수 있죠.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 네이슨과 유명한 사설 탐정 잭슨이 장기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가는 길에 네이슨의 별장에 들르기로 했죠. 그러나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거의 모든 값 나가는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빌라 전체가 엉망이었어요. 집을 한 달 동안 비웠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네이슨이 말했습니다. 잭슨은 식탁 위에 있던 사과를 집어 곰곰이 생각을 하며 먹기 시작했어요. 자물쇠는 부서지지 않았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 잠시 후 형사는 네이슨에게 3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이슨의 조카인 미아는 잭슨에게 삼촌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지난 2달 동안 그녀의 차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은 도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 사라는 몇 주 전에 음식을 가져오고 정리하기 위해 들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별장에 가지 않았어요. 정원사인 아담은 자신이 휴가를 갔다가 막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잭슨에게 비행기표를 보여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형사는 그 난장판이 누구의 소행인지 즉시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8초 안에 해결해보세요. 가정부였어요. 몇 주 전에 음식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잭슨이 테이블에서 집어먹은 사과는 아주 싱싱했어요. 한 번은 화이트 선생님이 누군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 학생 에비게일이었어요. 선생님에게 자신의 사물함에서 쿠키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벌써 몇 주째 쿠키를 훔쳐먹고 있었지만 에비게일은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선생님은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사물함의 에비게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문을 열면 알람이 울리도록 장착했어요. 구석에 숨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경보음이 들렸어요. 그들이 사물함에 도착했을 땐 이미 비어 있었고 근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미술실 문 뒤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챘어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누가 에비게일의 쿠키를 훔쳐먹어 왔는지 알아내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술실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8초 안에 답을 알아낼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그녀의 그림은 흑백이지만 그녀의 팔레트에는 다양한 색조의 파란색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가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글쎄 말이에요. 샘은 정말 특별한 아가씨예요. 그녀는 그저께 17살이었죠. 내년에 그녀는 벌써 20살이 돼요.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샘은 시간여행자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12월 31일에 태어났죠. 그래서 오늘이 1월 1일이라면 그저께 그녀가 17살이었었다고 하는 게 맞죠. 다음날 그녀는 18살이 되고 올해 마지막 날에는 19살이 되고 내년에는 20살이 되죠. 학교에서 체육하는 날이고 모든 아이들이 같은 거리를 뛰어요. 아이들은 각각 그들만의 독특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요. 빌리는 50번째로 빠르면서 또한 50번째로 느린 주자였죠. 빌리의 학교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100명이 딱 맞아떨어지는 답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99명이에요. 빌리는 가장 빠른 주자 1명에서 50명 중 순위가 50번째였죠. 만약 빌리가 50번째로 느린 주자였다면 50위부터 99위까지 99명의 선수가 있어야 해요.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빈티지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찾아갔어요. 부인은 속상해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침입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부서진 자물쇠도 없고 잘못된 문도 없었죠. 오직 창문 하나만이 깨져 있었어요.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고 온 바닥에는 더러운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 스미스 부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었어요. 왜일까요? 경찰은 창문이 안쪽에서 깨져 있는 걸 보고 스미스 부인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확신했죠. 만약 밖에서 부서진 거라면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거니까요.